우리 할게요. 자, 404번 갑시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자. 일단 첫 번째 녀석은 너네가 이런 거 조금 식이 복잡해졌을 때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에서 했던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 너 어떤 거? 하이. 어? 어? 어. 아, 진짜? 고장났네. 너 안 탔고? 그럼 그거 탄 애들 좀 갇혀있겠네? 여기 학원이 여기처럼 너무 많으면 꼭 그러더라. 엘베가 좀 많아야 돼. 학원 많은 건물, 어디냐? 저기 학원가 같은 데 가잖아. 대치동 막 이런 데 가잖아. 엘베 고장 진짜 자주 난다? 에어컨 고장이나 전기 차단은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갑시다. 우리가 2층으로 갈까? 그러면 엘베 안 타도 되잖아. 2층 공간을 그냥 내가 쓴다고 해버릴까? 어쨌든 계속 갈게요. 기억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버리면 편하냐면 옆에 있는 다른 걸 보지 마. 다른 걸 보지 말고 요거만 봐봐, 준혁 씨. 이건 뭐야? 그럼 뭐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녀석은 P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잖아.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근데 누가 봐도 Q-P는 P 안에 들어가는 놈이 아니야. 원래 안 들어간 놈이지.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이 이 안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다? 얘가 뭐여야 한다? 공집합이어야 한다. 알았죠? 그래서 P가 뭐 해야 돼? Q를 포함하도록 해줘야 Q 빼기 P가 공집합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P와 Q에 대한 얘기에서 P는 Q의 필요조건인가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뭐야? P가 Q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Q이면 P에다가 참이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P는 필요조건. 오케이. 화살표 받는 거니까 필요조건 맞네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보자. 자, 니은에서 말하는 거는 또 뭐냐면 이것도 내가 수업 때 우리 집합할 때 했던 녀석이다. 분명히 내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거 설명했을걸?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A와 B에 대해서 을 포함한다. 그렇지. 이거잖아. 그걸 빌려와봐. 그럼 니은 보기 보면 어때? P랑 어떤 녀석에 대한 합집합을 하고 있지. 그치? 그 녀석이 뭐가 됐대? U가 됐대. 그 말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네? P의 여집합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야? Q-P의 여집합.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는 뭐야? 자기 자신의 포함관계랑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럼 뭐랑 똑같아? 사실은 기억이랑 똑같은 말이지. 그럼 P는 Q이면 필요 조건이어야지. 탈락이죠?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보자. 디귿은 뭐야? 디귿은 바로 저기서 하자. 이게 뭐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뭐야? 대칭차집합이잖아. 대칭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도 없고 얘도 없다는 얘기니까 PQ가 둘 다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지. 결국 무슨 말이 되네? P랑 Q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네. 필요 충분 조건. 참이네요. 하고 끝내면 되고, 마지막 리을은 둘이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된다는 게 뭐야? 둘 다 공집합. 그러면 이제 R에서 P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R이 가지고 있던 걸 P가 다 가지고 있으세요고, P에서 Q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P가 가진 걸 Q가 다 가지세요. 다 그치? 그럼 결국 R과 Q에 대한 얘기네. R은 Q의 부분집합이니까 R이면 Q이다가 참이네. 그럼 뭐야? R은 충분 조건 맞네요. 그럼 답은 뭐야? 기억 디귿 리을 아니야? 기억 디귿 리을 맞지? 아까 내가 잘못 들었구나.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요런 거라던가 요런 거 나오면 잘 써줘. 그러면 조금 더 빨라져요. 407번 갑시다. 하빈이래. 승진이 더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응? 아, 네, 괜찮지. 근데 간단한 거면은 너가 고칠 수 있는 거? 아, 뭐야? 몇 번이야? 어, 302? 그래, 일단 문제 한번 보자. 내가 별표 치려고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자. 이거 407번부터 하고 갈게요, 뒤에 거. 아, 나 407번 같은 문제가 제일 싫어. 일단 얘가 만족한다라는 게 뭐야? 또 나왔네.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 그럼 뭐야? 얘는 거꾸로 가자. 아까처럼 한 단계 거쳐가지 말고. 뭐야 이거? 교환법칙을 썼다 치면 요거잖아.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앞에 놈의 여집합 P-Q가 뒤에 놈의 뭐한다? 포함된다. 이 얘기다, 그치? 그러면 또 얘가 또 뭐가 되고 또 공집합이 되어야 하는 거고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뭐야? P가 Q 안에 쏙 들어갑니다. 이 얘기다, 그치? 즉 다음 조건 중에서 어떤 걸 찾으래?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주세요. 둘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집합으로 친다면은 포함관계가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거 찾아보래. 그럼 나는 보통 그래서 뭐냐? 집합으로 좀 많이 따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A와 B를 곱해서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도 있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것도 있기는 하죠. 큰 거 있기는 하죠. 하지만 항상 이것만 들어가니? 4와 2분의 1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 그럼 이런 거 한두 개만 찾아놓고 나서 얘랑 비교하면 어때? 포함관계가 이게 맞지. 얘는 아니잖아. 그러면 틀렸네. 나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찾아가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의 경우에는 뭐야? 양수인데 A가 더 큰 양수. 여기서는 제곱을 했을 때 더 커지는 거. 에이, 제곱해서 더 커진다 그래서 왜 양수만 있냐? 음수도 있잖아. 그치? A와 B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도 있어?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는 A가 더 작아져도 상관없지.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하니까 어때? 포함관계가 얘는 맞지만 얘는 틀렸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은은 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은 둘 다 무슨 얘기요? 실수의 범위에서는 둘 다 A는 빵, B는 빵.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 그쵸? 우리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탈락. 그 다음에 리을로 가보면 이거는 틀린 거 알 수 있지. 얘는 뭐야?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A, B, C가 다 같은 것도 물론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다 빵빵빵 돼도 되지만 하나만이라도 0이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야? A가 B가 같다, B가 C가 같다, C는 A가 같다 해서 어떤 거? 또는으로 연결한 거. 그럼 포함관계 어때? 얘가 아니라 이게 성립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그 다음 마지막 미음. 미음은 뭐야?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말한 건 뭐야? 얘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뭐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네. 그럼 답은 니은 아니야? 니은 하나겠네. 됐죠? 뭐야?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409번 이게 최고 난도면 안 되지. 이거 졸라 쉬운 문제죠. 아, 했었어? 그치? 그래, 나 어쩐지 푼 것 같더라. 이게 우리 반인 줄 몰랐네. 이건 겁나 쉬운 건데. 한 번만 더 해줘. 그래? 자, 일단 봐봐. 여기서 쉬운 거는 내가 그때도 그 얘기 했을 거야. 이거 풀어봐 했을 때 애들이 수직선 그리는 애들이 있었거든. 수직선을 그리면 안 되지. 왜? 8 이하의 자연수로 가서 1, 2, 3, 4, 5, 6, 7, 8만 원수로 가지니까. U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1, 2, 3, 4, 5, 6, 7, 8만 가지니까. 그러면 누구도 P라는 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P도 저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고르고 가자.
x 이거 풀어주면 뭐야?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 4 마이너스 붙여주면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뭐? 1, 2, 3, 4를 원소로 갖겠네. 그러나서 얘 만족하래. 뭐 하래? P를 Q가 포함하세요기 때문에 P는 뭐 하면 돼? 1, 2, 3, 4, 5, 6, 7, 8 중에서 1과 2와 3과 4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포함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이에 몇 개 중에 8개 중에서 4개의 원소 반드시 포함하는 어떤 거? 16개가 가능하겠지. 그때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든다 치면은 P와 Q는 서로 다른 집합. 이러면은 또 진부분 집합으로 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not P로 가든, 저 명제의 뭐냐, 대우로 가든, 그건 너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일단 저대로 갈래. 어쨌든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세요 라는 얘기잖아. P의 여집합이 뭐야? 5, 6, 7, 8. 그래서 R이라는 녀석은 뭐 해줘야 돼? 반드시 5, 6, 7, 8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 전체 원소 8개 중에서 4개의 원소 반드시 포함. 역시 16개. 둘이 곱하면 256개. 곱한 거 맞지? 순서상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302번? 302번은 뭐였을까? 보기 4번. 딴따라란 딴딴. 4번 뭐라고? 여기 참. 여기 참. 여기면 뭐야? A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잖아. 맞는데. 이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A 맞지? 왜냐면 얘는 이거 자체가 범위가 풀어주면 뭐야? 이거잖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포함되잖아. A가 1보다 작을 때 그치. 거꾸로 생각했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거는 얘를 밝혀준 거지 사실. 거꾸로 생각했네. 그래서 진리집합에 포함관계로 가. 그게 제일 단순해. 아까 그 400 몇 번이야? 407번처럼 명제의 참거짓의 기본 풀이는 일단 무조건 진리집합에 포함관계거든. 그래서 그걸로 먼저 가세요.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찾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함.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385번. 385번. 가자. 이거. 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잘하면 삼성 갈 확률이 높죠. 너네 그 사트 알지? SSAT에 뭔지 알아? 삼성 입사 시험이 삼성 SSAT거든. 삼성이라서 SS가 아니라 S 그 첫 글자만 삼성일 거야 아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산은 DSAT고, 그 다음에 이건 뭔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검증시험은 피셋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있거든. 근데 사트 보면 이런 것들 자주 나온다. 어떤 거? 약간 논리적 추론. 추론과 이해인가? 이 과목 이름 뭐였지? 논리적 추론인가? 어쨌든 그런 과목이 있어. 그 과목의 성적이 애들이 사트에서 합격 당락을 많이 결정하거든. 요런 거 명제 단원 잘 해두면은, 집합 잘 해두면은 삼성 갈 확률이 높아져요. 이걸 못하면 삼성 가기 힘들어지는 거야, 사실. 어쨌든. 자, 한번 따져보자. 얘는 근데 그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올바른 추론을 한 학생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수면 시간이 많으면 자습 시간이 적다. 등교 시간이 이르면, 빠르다니까 짧다고 할게. 빠르면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 그냥 적다라고 할게. 그 다음에 성적이 좋으면 자습 시간이 적지 않다니까 그냥
많다라고 할게요. 알았죠? 이거 가지고 추론을 하세요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해달라는 얘기야? 3단론법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지. 얘의 대우는 자습 시간이 많으면 수업 시간이 적어진다. 수업 시간이 많으면 등교 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뭔 소리야? 수면이구나. 수업이 아니구나. 수면 시간. 오케이. 그 다음에 자습 시간이 줄어들면, 적으면 성적은 좋지 않대. 자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맞죠?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단론법. 첫 번째. 저기 누구냐? A는 뭐래? 등교 시간이 빠르면이니까 내가 작다고 표현했지, 아까. 이러면 자습 시간이 적지 않아. 만들 수 있어? 여기서 여기로. 수면 시간이 적다 해서 이어받을 게 없네? 못 만들지. 그 다음에 B 거. 성적이 좋은 사람은 수면 시간이 많지 않아. 적어. 성적이 많으면 해서 출발하는 거 요거 하나 있다, 그치? 자습 시간이 많아지고 자습 시간이 많아지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만들 수 있네? 요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귿. 등교 시간과 성적 사이의 관련성은 알 수 없나? 등교 시간이 적어지면 아까 요거 수면 시간이 적어지고 수면 시간이 적어지면서 넘어가는 게 없었네. 근데 없었네. 뭐야? 알 수 없다도 참이네. 여기서 성적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 3단론법에 의해서. 관련성을 알 수가 없다. 맞네요. 참이네요. 그러면은 답은 B, C 아니냐? 4번. 네, 이거죠. 끝. 그래서 이거는 3단도법이지.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을걸? 뭐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이 많다라는 거를 뭐 P로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P, Q, R의 관련성 막 연결지으러 가는 걸로 풀고 있을 텐데 난 귀찮아서 그렇게는 안 했어요. 됐나? 그렇지.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막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막 수학의 정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논다. 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뭐 나비가 날라 찾아온다. 뭐 등등등등 해놓고 나서 다음 중 참인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보면은 전부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돼 있어. 나비가 찾아오면 봄이 온다.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찾아가면 안 되지. 말 그대로 뭐 딱 문제에 주어져 있는 3단 논법만 가지고 해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때 A는 일단 올바른 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등교 시간에 빠르면 당연히 자습 시간 늘어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빨리 와서 자습하는 거 아니야? 빨리 와서 놀지 않잖아. 수면 시간이 많지 않아. 자습 시간이 길다고. 이거 제일 줄 알아. 그렇지. 적지 않다니까 많다로.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하네. 잠깐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이렇게. 그러네. 그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왠지 맞는 말인 것 같다, 그치? 그래.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 마세요. 알았죠? 이건 말이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건 뭐라 해야 돼? 너희 상식을 통해서 풀지 마세요. 진짜 근데 그렇게 푸는 애들이 있었다?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풀어서 틀린 애들 실제로 봤어, 내가. 또 봤어, 오늘. 그러지 마요. 시험에서는 문제 주어진 것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잉. 맞지? 자, 넘어갑시다.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드디어 누구 가니? 절대분응식 하러 간다, 그치? 자, 절대분응식입니다. 함수 넘어가는 애들 있을걸? 넘어가지. 그치? 보통 함수나 합성함수까지는 웬만하면 갈걸?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 못 나가겠다. 너는 이제 명제 시작. 너네 반은 아직 명제도 못 갔어? 이제 집합 끝나고 있어? 집합. 못할 수도 있겠다, 너네는. 아니 뭐 함수는 사실 합성함수나 역함수 들어가 봐야 유리함수 들어가야 진짜고
그 전까지는 간단한 거라서. 일단은 함수까지만 하고 나서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민석이만 따로 하든 다 같이 하든 그거는 뭐 날짜 봐서 정하자. 알았지? 일단은 그냥 함수 1대1 대응까지만 이제 공통 진도로 나가는 걸로 갈게요. 하빈인가 보다. 다쳤다고? 아니야. 버스 앞에서 사고 나고 뭐 난리 났다네. 지가 사고 난 건 아니고. 어쨌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대부등식으로 넘어온다, 그렇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갈까? 절대부등식이 뭐예요?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등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항등식.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가 뭐야? 그렇지. 그럼 부등식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지.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해를 찾아왔던 부등식. 어떤 거?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부등식입니다.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그 두 개를 합해서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은 이제 미쳤나봐. 등식은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는 거지. 결국 똑같아.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게 하는 방정식이라던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게 하는 조건부등식에서는 결국 그 성립하도록 하는 특정 x가 뭐였냐?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물어보게 되고 이 녀석의 이름이 보여야 해가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여기서는 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항등식으로 넘어가 보자. 항등식은 뭐였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x가 궁금하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궁금한 거였어? 항등식에서. 결국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을 골라볼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다음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계수를 완성해 보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로 다뤘지.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같은 거. 그런 거랑 똑같아. 절대부등식도 결국은 뭐다? 다음 중 부등식인 거, 절대부등식인 것을 찾으세요. 즉,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로 물어볼 거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다음 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도록 식을 완성하세요 라고도 물어볼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3차, 4차를 다루진 않거든. 수학 상하는 끽해봐야 1, 2차예요. 근데 1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게 중학교 때 나왔고 2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 게 수학상에서 나왔으면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겠다, 그치? 그럼 결국 수학 하에서 나오는 절대부등식에서 물어보는 건 딱 하나 남았어. 뭐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대신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물어보는 게 왜 항상 성립해?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볼 뿐이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는 결국 물어보는 게 뭐다? 절대부등식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왜 항상 성립하는지를 증명해 보는 거. 그게 다고요.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을 어떤 선생님들은 또는 어떤 교재들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때 부등식의 증명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어떤 부등식에서 양변의 뭐를 똑같은 C를 더해도 성립한다? 빼도 성립한다. 곱해도 성립한다? C가 양수일 때는. 나눠도 성립한다? C가 양수일 때는. 대신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 그럼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 나오지. 이거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알죠? 대신에 요거 가지고 참거짓은 물어볼 수 있다. 대신에 내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중학교 때 또 했던 거라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뿐이라서 그냥 패스할 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특정 좀 독특하게 생겨있는 독특한 형태의 절대부등식이 있어. 그 녀석을 외워주시고요. 그 녀석을 증명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두세요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있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어. 그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뭐다? 교과서에 말 그대로 등장하는 녀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치수 구하러 가는 녀석. 누구?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요 두 녀석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주로 뭐 하러 가? 활용을 하러 갈 겁니다. 어떤 걸로? 최대치수 구하러. 그리고 물론 증명도 물어볼 수 있고 얘는 증명이 메인이죠. 크게 보면 딱 요 세 가지가 답니다. 부등식 증명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증명해야 되는, 해봐야 되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요 딱 세 가지 흐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단어는 되게 적어. 그래서 일단 절대부등식에서 부등식의 증명부터 먼저 하나만 해보도록 하자. 아까 했던 이런 것들은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 얘기들은 하나 하고 가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거 물어볼게. 준혁아, 7이 커, 4가 커? 7이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왜 7이 커? 그렇지. 다들 알지?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루트 7이 커, 루트 4가 커? 왜요? 그렇지. 루트 안에 있는 놈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7이 더 크니까요. 그 루트 속만 비교하자라는 게 두 번째 증명 방법이다. 첫 번째는 뭐 잘 안 해. 너네가 A와 B에 결국 크다 작다라는 거는 대소관계거든. 그래서 나는 원래는 여기 이름을 대소관계로 붙여요. 어떤 식 두 개의 대소관계 또는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으면 둘이 뭐 하셈? 빼셈. 뺐을 때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뭐가 큰 거다? A가 큰 거고 뭐가 큰 거다? B가 큰 거지. 자, 두 번째. 근데 그냥 뺀다 그래서 바로 답이 보이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루트 속의 것만 비교. 그 말이 뭐야? 루트를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지. 뭐 하면 돼? 제곱을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때 뭐 하게 되면 양수가 되면은 A가 큰 거고 음수가 되면은 B가 큰 거지. 근데 여기서 의문 드는 사람 있을걸? 항상 이거 성립하니? 오늘 아까 명제에서도 나왔었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제한 조건이 뭐가 붙어? 둘 다 양수인지를 확인을 해두세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식의 플러스 1 같은 거 그런 녀석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사실은. 또 뭐 있게? 수학 하에서는 잘 안 쓰여요. 나중에 수원 수투로 넘어갔을 때 가끔 등장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부등식 증명 방법 또 있어. 언제? 어떻게 하면 돼? 둘이 A, B를 빼보기도 했고 제곱해서 빼보기도 했으니까 세 번째는 뭐 하자? 잘 모르나 보네? 나눠보는 것도 있다. 나눴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야. 나눴을 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야. 물론 뭐 할 때? 둘 다 양수일 때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애들이 물어봐. 선생, 만약에 그럼 부호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둘 다 음수면 여기 바꿔주면 돼. 부등호 방향. 그럼 거꾸로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모르면 병신이지. 당연히 양수가 큰 거니까 그건 비교하라고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양수가 큰 거죠. 됐죠? 네. 거기서 해결 끝.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뭐 하는 녀석이라고 결국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냥 증명하세요가 달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증명하는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편한데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이미 다들 지금 학교에서 아직 명제 안 나갔다 했지. 학교에서 곧 풀어보거나 아니면 이미 다들 예전 교재로 풀어봤던 녀석들이다. 첫 번째 녀석은 졸라 쉬운 거로 갈게요. a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다.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당연히 크거나 같은 거 우리 알고 있죠? 왜?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도 있다? a제곱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나는 일단 플러스로 써놓을게. 그때 요 녀석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자, 지금 시간 드립니다. 얘 증명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너네가 많이 봤던 녀석, 수학상에서. 여기도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나는 일단 마이너스를 쓸게. 기억나지? 얘는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을 거야. 역시 증명 진짜 간단하니까 한 두 줄이면 끝나니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금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좀 이따 문제로 할 건데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외워둬 버리세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의 합이랑 절대값 A 플러스 B의 대소 비교. 자, 같아질 수는 있어. 빵빵 이런 거 넣으면 큰 걸로 비교했을 때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승진아. 앞에 게 큰 걸로, 뒤에 게 커. 크다 작다로만 비교해보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다는. 아니 그런 말 없는데요. 아닌데요. 항상 일정합니다. 네. 그래도 일정해요. 네. 앞에 게 커요. 네 말대로 양수 음수면 이게 상식으로 생각해봐. 양이면 똑같겠지. 영이어도 똑같지만 양이어도 똑같고 음이어도 똑같아 사실. 근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만 얘가 작아지지. 왜?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크기를 서로 상쇄시키고 있거든. 근데 얘들은 먼저 크기를 만든 다음에 더하니까 말 그대로 크기끼리 더해지는 거니까 커지잖아. 알았죠? 와우, 고생했다. 어쨌든 자 여기서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 둘이 한번 지금 증명 한번 해봅시다. 기기. 자 그래서 요 두 녀석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증명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이건 알아두자. 위에서 분명히 내가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할 때는 둘이 뭐 하라 그랬어?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나눠보라 그랬는데 나누는 건 거의 안 나오고 빼거나 제곱해서 빼보라 그랬는데 그거는 뭐 할 때? 양변이 존재하는 어떤 문제? 4번 같은 문제고 그지? 얘네들은 그냥 한쪽으로 이미 다 몰려있으니까 빼봐야 의미 없지. 이 상태 안에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빼거나 제곱해서 뺐는데 얘네들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증명하는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증명해보자. 뭐 하면 돼? a제곱은 그대로 두고 ab는 그대로 둬요. 대신에 b제곱을 어떻게 뜯어 얘들아? 4분의 1 b제곱이랑 4분의 3 b제곱으로 만들어.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에서 빼거나 제곱해서 뺀 다음에 식을 정리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완전 제곱식들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합이나 지쳤니? 그래서 앞에 거 3개 가지고 만들면 뭐야? a와 b, 2분의 1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었고 뒤엔 놈은 4분의 3을 개수로 하는 b의 완전 제곱식이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합니다. 요거 2번. 요거 b제곱을 뜯는 것 자체가 생소해서 한 번쯤은 봐두는 게 나을 거다. 알았죠? 아마 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하실 거예요. 학교 쌤들이. 그래서 증명 문제로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 잘 물어보진 않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녀석. 저거 식 딱 보자마자 우리 기억나는 거 하나 있지. 수학 3에서 배우는 제일 첫 단어. 곱셈공식으로 가면 곱셈공식의 변형식에 있는 녀석이잖아. 2분의 1로 묶어주고 남으면은 남은 거 쭉 정리할 때 그게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들 3개의 합이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그래서 제곱과 제곱과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증명 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좀 이따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절대 부등식에서 증명 문제 나오잖아. 증명 문제 나오면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2번, 3번을 증명하세요가 나왔고 요렇게 두 개를 답으로 썼으면 둘 다 감점이에요. 뭐 하나 빠뜨렸을까 얘들아? 증명이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때 너희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아닌데? 그거는 문제에 남아있을 거야. 뭐 실수 A와 B에 대하여 이런 말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안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 제곱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실수의 성질이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안 쓴 거. 뭐 때문에 감점됐을까? 그렇지. 등호 성립 조건. 정확하게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반드시 너네는 써줘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0이 될 때니까 얘도 0, 얘도 0이 될 때. B는 0이네. B가 0이면 A도 0이네. A는 B는 0일 때 성립한다. 이거 안 쓰면 감점됩니다. 이거 하나는 내신용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겠지. 단 등호는 뭐 한다?
셋다 빵빵빵이 될 때니까 A는 B, B는 C.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요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무조건 증명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다. 그럼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 반드시 붙이는 거 까먹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누구랑 같이 할 거냐면 요 네 번째 녀석이랑 같이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산술기하 평균은 뭔지 알죠? 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설명할게. 시간이 몇 시지? 1시.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지? 15분이지. 증명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 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풀네임은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입니다. 원래 풀네임은 이거야. 그냥 약자로 그냥 산술기하 평균이라 부르는 것 뿐이지.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하는데 일단 산술 평균이 뭐야? 우리가 A와 B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평균을 구해? 영어 성적, 1학기 수학 성적이랑 2학기 수학 성적의 평균 내고 싶어. 어떻게?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세 과목의 평균, 3명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더해서 3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산술적인 평균이고, 너네 혹시 기하 평균이 뭔지 기억해? 모르나? 기하 평균이 뭐게? 식으로. 그냥이 루트 AB. 너네가 외우고 있는 2 루트 AB는 이 2를 양변에 곱한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기하 평균이 왜 루트 AB게? 그거 배운 적이 있는 사람 없나? 준영이 뭐라고? 곱의 평균? 곱의 평균인데 왜 루트를 씌워? 그러니까 기하 평균은 말 그대로 그거야.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대. 근데 승진아,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 원래 이제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40점과 60점의 평균은 몇 점이야? 50점이지. 40점은 좀 키우고 60점은 좀 내리다 보면 만나는 곳이 평균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기하라는 거는 그림,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그 도형의 이용이 뭐냐면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라고 쳤을 때 가로가 좀 더 길고 세로가 짧으니까 세로는 좀 늘리고 가로는 줄이다 보면 분명히 만나는 곳이 있을 거야. 둘이 같아지는 곳이 있을 거야. 그때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평균이라고 불러봐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 A는 조금만 줄여놓고 B는 졸라 늘려놓고 이게 평균이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A, B 사이는 모든 것들이 다 평균이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기준이 필요했었고 그 기준이 바로 뭐다? 넓이 유지입니다. 알았죠? 그게 바로 기하 평균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그래서 어쨌든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AB가 되는 거지. 이게 기하 평균의 배경. 알았음? 자, 그 다음에요. 수1 배운 사람들은 알지? 이게 뭐야? 등비중앙이죠? 얘가 뭐야? 등차중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A, X, B가 1, 등차수를 이룰 때의 X값과 등비수를 이룰 때의 X값의 대소비교 해보세요. 이런 걸로도 모의고사에 나오기는 해요. 가끔. 산술기하 평균 쓰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있나?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죠? 그거 증명 좀 이따가 쟤랑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누구도 있냐면 원래 조합평균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손? 조합평균. 들어봤지? 들어봤지?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가끔 등장해요. 뭐 하는 용도로? 증명하는 용도로. 그리고 조합평균은 참고로 조화중항이랑 똑같아. 조화수열 들어본 사람 손? 없나? 등차수열을 하다 보면은 조화수열이 등장을 하거든 같이. 그래서 옛날에도 조합평균이 있었어. 지금도 없었어. 근데 시험에 나왔고 요즘도 조합평균 조화수열은 지금도 교육과정에 없어요. 하지만 나와요. 왜? 규칙 찾기라는 거에서는 공통적인 범위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조화수열이 뭔지를 한 번쯤은 그냥 읽어만 줘요. 어차피 공식으로 외우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조화평균이든 조화수열이든 조화라는 게 뭔지는 잘 기억해놔.
조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주냐면 역수라고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승진아. 자, 예를 들어서 A1, A2, A3 수열이다. 쭉쭉쭉쭉 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해?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상태로 봤을 땐 도저히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얘네들을 뭐 해봤어? 역수를 만들어 봤어. 역수를 만들어 봤는데 그때 뭐가 보이더라? 등차 수열이 보이는 거야. 그때 이 AN들의 이름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조화 수열의 정의는 뭐다?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딱 하나의 공식만 외웠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역수를 만들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썼었는데 요즘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때 너네가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얘가 나오지. 그치? 그거랑 똑같아. 조화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A와 B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뭐? 산술 평균 말고 기하 평균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근데 A와 B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었는데 어떤 수학자가 똑똑하신 분이 역수로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A분의 1과 B분의 1로 만들어 본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의 뭘 구해요?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나오겠지. 근데 그 녀석은 원래 평균과 무슨 관계 있을까? 얘네가 역수라면 얘네들도 역수 관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구하는 평균을 우리는 조화 평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A분의 1과 B분의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여기에 평균이니까 그 녀석을 뒤집은 놈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A 플러스 B분의 2AB가 들어가거든. 그게 바로 조합평균입니다. 상식으로 알고는 계세요.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날 거다 너네가. 2AB. 알았지? 그리고 나서 등호는 역시 기하평균 쪽이 크거나 같아요. 해서 얘나 얘를 증명하세요라고도 가끔씩 등장해요. 그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증명 방법 그대로 써주면 돼. 알았음?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증명 하나만 하고 쉬자. 지금 너희들 졸려서 안 되겠다. 자, 뭐뭐 증명을 해보냐면요. 우리가 산술 평균 쓸 때 실제로 이거 잘 안 쓰지.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양변에 2배를 해서 뭐 써? A 플러스 B에다가 2AB를 2루트 AB를 비교해서 요 녀석을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 그치? 요 녀석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저건 네 번째 녀석 요거 같이 증명 한번 해보세요. 이기. 일단 요 녀석부터 증명 먼저 해볼까? 자, 이거 증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빼면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뭐 하자? 제곱해서 뺄게요. 증명하고자 하는 양변에 있는 녀석을 제곱을 해서 빼야지. 절대가 안 묻혔다. 그때 너네 상식을 알고 있지?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과 동일하죠? 그래서 얘 제곱할 때 이거 제곱 그냥 A제곱, 이거 제곱 그냥 B제곱, 그 다음에 2배에다가 절대값 AB, 그 다음에 요 녀석 제곱할 때는 사실 절대값의 제곱이라서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지. 그래서 그냥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결국 뭐만 남아? 요것만 남지. 2배에다가 절대값의 AB랑 빼기 AB랑 요걸 이제 비교하는 거지.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둘게. 제발 부탁이니까 처음에 이 부등호 있었다고 해서 이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직은 증명을 해야 되는 대상인 거라서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너네가 밑에서 밝혀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 뺀대. 절대값 AB랑 그냥 AB를 뺀대. 같아질 수 있지. 언제 같아져? AB가 부호가 같을 때. 즉 AB가 뭐 할 때? 곱하면 양수거나 0일 때. 또 AB가 음수면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래서 큰 놈의 작은 거 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단 등호는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너희가 말한 대로 뭐?
부호가 같을 때 그거를 살짝 바꿔서 AB가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녀석 증명해보세요 라고 할 때 풀이 방법은 사실 증명 방법은 두 가지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했을 거야? 제곱해서 뺐을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그냥 2 루트 ab를 제곱을 해서 뺄게요. 바로 4배 하고 요거 제곱했다 치자. 그럼 정답은 뭐 나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가 나왔고 그러면 뭐야? a 빼기 b라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뭐 하게 되겠네요? 0보다 크고 났습니다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그치? 근데 또 다른 증명이 하나가 더 있어. 그냥 뭐 해버려도 돼, 얘들아? 그냥 빼버리셔도 됩니다. 왜요? 대신에 바라볼 때만 얘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얘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루트 a와 루트 b의 차인가 보다. 그래서 제곱을 한 건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보다 커놨다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얘나 둘 다 마지막에 붙여줘야 되는 게 뭐다? 단 등호는 위에다 쓰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지. A는 B일 때 성립한다고. 다른 녀석에서는 그 등호 성립 조건은 그냥 증명할 때 붙여줘야 되는 녀석. 그래서 중요한 거지만 산술기하 평균은 이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붙지. 그 녀석 굉장히 중요하게 붙죠. 왜? 산술기하 평균과 같은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 그냥 증명의 대상으로 쓰고 끝인가? 아니잖아요. 증명으로도 물어보긴 하지만 메인은 증명이 아니야. 증명은 보통 저런 데서 물어보지. 그러면 증명이 아니라 뭐 하러 가야 돼? 너희들은 활용을 하러 가야 됩니다. 어떤 걸 구하는 활용 문제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활용 문제로.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최대 최소가 성립할 때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어서 그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하러 가잖아. 다들 기억할 거다, 그치? 그 녀석으로 넘어갈 때 까먹으시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고, 뭐 증명 자체는 워낙 심플해서 저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런 활용형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한 7가지, 8가지 쫙 보여준 다음에 산술기하는 끝낼 거야. 책 문제들은 하나 딱 건들 겁니다. 그 하나만 딱 건들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아니다, 한 3개쯤 다루겠다. 3개. 3개만 딱 다룰 거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안 다뤄요. 너희들이 그냥 책에다가 풀어오세요. 숙제로.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오는 예시 문제들 한번 쭉 풀어가면서 갈게요. 기본적인 문제들 다 뺄 겁니다. 어차피 할 줄 알 거라서.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이 왜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는지, 왜 그걸 구할 수 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사실은 곱셈공식의 변형이랑 비슷한 녀석이지.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제 나랑 수업을 한 사람들은 없지만 했다면은 나는 곱셈공식의 변형 공식을 외우지 말라 그래요.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나오는 녀석은 새로운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 녀석으로 풀자가 아니거든.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녀석의 목적은 그거 하나야.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배워왔던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다 라고 바꿔봤을 때, 항의 순서를 바꿔봤을 때 이 곱셈공식은 ab의 합과 ab의 제곱의 합과 a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 세 녀석 중에 만약에 2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곱셈공식의 변형의 목적이거든.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볼 거라서 일부러 그냥 이항만 시켜놨을 뿐이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합을 물어보기도 하고 곱을 물어보기도 하지.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얘라서. 왜?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우거든. 수학상에서 2차 방정식의 극락에서의 관계를 배우고 나면 방정식 안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찾아오면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항만 시켰을 뿐 곱셈공식의 변형의 목적은 이 공식을 외우세요가 아니고요. 곱셈공식 자체가 3개가 이루어져 있을 때 만약에 2녀석을 주고 하나를 물어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곱셈공식의 변형식 혹은 곱셈공식을 2번, 3번 반복해서 써야 이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 어쨌든 목적은 그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부등식이 되면 어때?
물음표인 부분만 남겨놔줘. 물론 이거는 부등호 아니지. 물음표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면은 어때? 다른 쪽에다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a 플러스 b나 a 곱하기 b의 값을 넣어버리면 얘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바뀌거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이 값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이 녀석의 최소값이 등장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어떠한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에서 양변에 있는 것 중에 한쪽 변을 완성시켜주면 나머지 한쪽 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뭐래 미쳤나봐. 산술기하 평균 또는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유다, 그치? 구할 때 그걸 쓰는 이유다, 그치? 그러면서 결국 산술기하 평균도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한쪽 변에는 두 녀석의 곱, 한쪽 변에는 두 녀석의 합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뭐 하게 돼? 만약에 너희들한테 합을 줄게. 뭐로 할까? 6으로 할까? 4로 하자. 그때 곱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봐.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곱을 줄게. 그때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너희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뭐 바로 4 대입하고 AB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다. 그치? 부등호 방향이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거여서 너희들이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 원 같은 거 가보면 알 거야. 곱에서 최대인지 합에서 최소인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 식의 생김새에서 아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네 라는 게 숨겨져 있는 녀석들이 수원부터는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라는 의미거든. 그리고 또 하나 앞에 내가 비워놨지. 요거 앞에서 설명 안 하고 왔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기하 평균이라는 거에서 A와 B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및 조합 평균에서는 반드시 뭐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A와 B가 길이로 쓸 수 있는 양수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에도 항상 이게 등장을 하지.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라서 딱히 우리가 확인하는 적은 없을 거야. 그냥 보고 그냥 산술기하 평균 쓰란 얘기네만 판단하면 끝이고 어쨌든 합과 곱 둘 중 하나를 주면서 다른 한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그때 산술기하 쓰는 거다. 그렇지? 이게 가장 기본 꼴. 얘를 조금씩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래서 뭐가 등장해? A가 양수일 때 역수의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그냥 바로 냅다 물어보지. 이때도 너희들은 산술기하 쓴다. 왜? 역수의 합이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합. 근데 곱을 안 줬어. 하지만 역수에서는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 알거든. 어차피 1이라는 상수 나오는 거 알거든. 그때 진짜 역수일 필요는 없고 개수가 적당하게 바뀌더라도 문자만 봤을 때 역수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씁니다. 맞죠? 그러면서 또 조금 응용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여기서부터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오지. 3번은 뭐냐면 A와 A-1분의 4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도 너네 쓸 줄 알지. 그치? 뭐 문자만 보면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 그래서 얘는 역수의 합과 비슷한 형태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싶기는 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냅다 곱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거든. 그래서 뭐 합니다? 적절하게 바꿉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플러스를 붙여준 다음에 역수의 합 여기서만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2 루트의 2의 곱 4. 얼마? 4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 알게 되잖아. 이렇게 최소값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살짝 응용하기 시작하죠. 4번과 5번.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3번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4번과 5번 함께 나오는 거. 어떤 학교들은 4번처럼 물어보고 어떤 학교들은 5번처럼 물어봅니다. 학교 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면 5번처럼 많이 물어볼 거고 조금 쉬운 편이라면 4번처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 둘 다 뭐냐면 하나는 1차분의 2차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시오고 다른 하나는 2차분의 1차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보자. 얘는 x-1분의 a로 갈까? a-1분의 뭐 할까? a제곱에 플러스 a로 갈까? 플러스 4라고 치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옵니다. 풀어보세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a제곱 플러스 a 똑같이 하면 좀 그런가? 플러스 4분의 a-1이에요.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자, 4번과 5번 지금 내가 예시 문제 써줬지?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기. 갑시다. 그래서 아까 뭐 준혁이 뭐 근데 의대학 때는 사실 좀 다르긴 하다. 의대학 때는 너무 엘리트들의 싸움이라. 극선의권의 싸움이라. 자, 어쨌든 갑시다.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건 어떻게 해요? 분자가 차수가 좀 높아. 분자의 차수를 내려주세요. 언제 많이 쓰여? 유리함수, 유리식 할 때 자주 나오는 녀석들. 그래서 뭐 해줘? 분모가 a-1이니까 분자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만들지. 물론 분자를 분모로 나누세요라고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그게 더 느려가지고 이걸로 가는 거고. a배를 해서 a제곱 맞췄으면 a만 맞추면 되네. 뭐가 필요해? 2a. 근데 2a도 a를 혼자 뚝 쓰는 게 아니라 2a-1. 분모의 배수꼴로. 그러고 나면 상수항이 안 맞네. 상수항만 6 다시 맞추자. 그러면 뭐 했어? 하트 공식 3개 뜯어주면 뭐 나와? a 플러스 2 플러스 a-1분의 6. 그래서 몇 번처럼? 3번처럼 한 번 더 바꿔주면 되잖아. a-1과 a-1의 역수꼴로 만든 다음 상수항 맞추기 위한 3을 따로 써놓고 앞에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최대 최소가 나오거든. 너무 값을 막 썼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최소값은 뭐예요? 2루트 6 더하기 3입니다. 하고 끝을 내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은 뭐야? 별다른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사실 a가 최대면 a분의 1은 최소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2차분의 1차의 최대를 구하세요라는 서술형 문제를 만났다 치면 일단 너희들은 4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요 녀석을 쭈루루루루룩 해서 의 최소값을 구해봤더니 방금 2루트 6 플러스 3이므로 답은 4번에서 나온 답을 뭐 해주면 돼요? 거꾸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알았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어떻게 보면 한 세트. 근데 역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뿐. 그래서 서술형으로 주로 나오고 학교 시험에 어려울 때 주로 나오는 녀석이죠. 알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 보지 못한 게 바로 6번과 7번. 그 중에 7번일 텐데 이 두 개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어? 6번 가본다. 6번은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6번은 진짜 응용형 문제라는 의미에서 내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7번과 사실은 비교 대상으로 넣어주는 거야. 자, 둘이 한번 가보자. A와 B는 양수예요. 2A 플러스 3B가 주어졌어. 그때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6번. 2A 플러스 3B가 5라고 또 주어졌어.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7번. 두 개 구분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6번의 풀이는 두 가지야. 7번처럼 푸는 방법이 있고 6번만 따로 푸는 방법이 있고 7번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알면 사실 6번도 해결이 되긴 해. 근데 6번의 독자적인 풀이가 더 빨라서 풀이를 다르게 가요, 보통. 어쨌든 두 개 풀어보세요, 기기. 자, 6번의 첫 번째 풀이. 내가 좋아하는 풀이. 6번 문제는 얘를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뭐 해봐? 통분을 해봐. 통분을 해주면 AB분의 순서 바꿀게. 2A 플러스 3B고 얘도 통분을 해보면 AB분의 3A 플러스 2B야. 거기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는 거야. 얘는 하필이면 앞에 주어진 거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AB분의 5거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는 분모가 최대일 때 발생하는 거라서 AB가 최대일 때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아까 승진이 말한 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돼요. 그래서 2A 플러스 3B가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2루트에 둘이 곱해주면은 6AB보다.
그럼 얘가 5고 나누면 2분의 5고 제곱을 해주면 4분의 25고 여기는 6AB고. 그럼 AB의 범위를 찾아가 보면은 뭐예요? 샥샥 24분의 25. 그게 들어가면 돼. 얼마야? 내가 값을 너무 막 줬구나. 5분의 24야? 이렇게 나오네. 다 맞겠네 그러면. 그지? 맞을 수밖에 없지. 산술기가 썼으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근데 밑에 거는 그렇게 풀 수가 없거든. 왜? 분자가 다르니까. 주어진 거랑.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느냐? 지금 풀이는 5번, 6번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를 기억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뭐냐면 A분의 2랑 B분의 3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 식 앞에다가 뭔가를 곱할 거예요. 내 맘대로 이상을 곱하면 안 되니까 나누기도 할게. 누구를 곱하고 누구를 나눌까? 5로 나누고 5로 곱해. 근데 곱하기 5는 뭐라고? 2A 플러스 3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지 그냥 5를 곱하고 나눈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만 5분의 1만 남기고 정리를 해요. 삭삭 4 패스. 요거 A분의 6B. 얘는 B분의 6A. 그 다음에 삭삭 9 13.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만?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네. 2루트에 얼마야? 36.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네. 뭐보다? 5분의 25. 즉 5보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됐나요? 그럼 이거 답 맞아 틀려? 틀렸지? 그지? 이거 2분의 5 나오게 하는 4분의 5랑 요거 2분의 5 나오게 하는 뭐야? 6분의 5랑 하면 답 나와? 아마 안 나왔을걸? 이거 산술기하 평균 아니잖아.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이거 다시? 그래서 다시 내 맘대로 요 식에 A분의 2에다가 플러스 B분의 3에다가 내 맘대로 5를 곱하고 5를 나눌 거라고. 왜 하필이면 5야? 요거. 그래서 5를 곱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저 식을 곱했다는 얘기라고요. 식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왜? 해보고 나면 결과가 뒤에 녀석이 전개해주면 A분의 6B 그리고 B분의 6A라는 문자만 바라봤을 때 역수의 합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9, 여기서 4, 13은 뺄게요, 따로.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야. 됐나요? 요게 10이니까 그대로 넣어서 25, 5분의 25. 5보다 크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렇죠. 그래서 6번 이 풀이를 한 번 들어놓으면 사실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풀이고 내가 6번 풀이가 두 개라 그랬잖아. 6번, 7번에 동시에 적용되는 풀이, 그 다음에 6번에서만 쓰이는 풀이.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가면 돼. 이게 두 번째 풀이요. 뭐 하면 돼? 앞에다가 2A 플러스 3B를 한 번은 곱해주고 한 번은 나눠줘요. 대신에 5라는 형태로. 그러면 끝나, 사실은. 맞아요, 그게. 뭐야? 6, 6, 12.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또 2루트 36이다, 그치? 10이네. 그래서 답은 5분의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이게 더 빠를걸?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두 개의 풀이를 뭐 차이를 기억하든 뭐 똑같이 기억을 해놓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몇 번을 풀어보냐면, 자, 책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자.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있나? 야, 함수인데? 있나? 있다. 자, 462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참고로 462번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수능은 아니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기.
이게 더하기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PMPN은 모르니까 AB라고 치면 A분의 2, B분의 3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얘 아니면 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AB에 대한 또 다른 식을 찾아야 되겠네 까지는 보일 거야. 뭔가를 사용해서 AB에 대한 값을 찾아달라고. 그 뭔가가 어떤 조건 하나 나와 있어 얘들아. 30도 나오잖아. 이 30도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인 코사인에서 중학교 때도 했던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삼각형 ABC는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의 30도로 구할 수 있어요. 값은 생략할게요. 2분의 3. 근데 이거를 하나 더 찾아야 AB를 이용하는 다른 하나를 찾아야 그게 이제 답이 되겠지. 일단 나는 PM을 A로 잡을게. 다시 뭐라고? PM을 A로 잡을게. 이걸 B로 잡을게. 얘네들을 넓이 구하는 데 사용해봐. 어떻게 쓰면 돼? 그렇지. AP를 그어서 쪼개서 넓이 2번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에 2A 2분의 1에 3B.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양면에 다 뗐다 치면은 남는 게 뭐야? 3은 2A 플러스 3B.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요 녀석의 최대 최소. 그러면 뭐 아까 말한 대로 둘 다 풀이를 똑같이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통분해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뭐 하면 돼?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 녀석 앞에다가 뭐 붙여버리면 돼? 3을 한 번은 곱하고 한 번은 나누면서 곱할 때는 식으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답은 생략할게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였고 이게 내신에서 꽤 자주 나왔었어요. 너희들 괴롭힐 겁니다. 충분히 지금도 낼 수 있죠. 뭐 때문에? 요 넓이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근데 1학년 시험보다는 보통 2학년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오긴 했어. 내가 기출문제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왜? 이 넓이를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게 수원이거든. 그치? 그래서 수원에서 갑자기 탁 나왔을 때 애들 진짜 많이 틀렸었지. 왜? 산술기야 이제 까먹었거든. 이 유형들 기억 안 나기 시작하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번에 잘 준비해 둡시다. 462번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좀 구분하면서 풀어줘야 되는 게 책 문제로 갈게. 저거 정리할 사람들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나서 내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한 문제만 풀어볼까? 풀라 쉬운 거 하나만 하고 가야지. 설명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 427번으로 갈까? 427번 하나 하시고요. 431번 하나 해주세요. 431번 하나만 하면 되겠다, 야. 431번 하나만 풀어주세요. 431. 다들 됐나? 이거 지운다? 462번 풀이 지운다? 431번이요. 요거 하나 하고 나면 내가 산술기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다 한 거긴 해. 기기. 자, 이 문제의 목적은 사실 나와 다 때문이죠. 자, 가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 해버리자. 합과 곱에 대해서 하나 주고 하나 최대 최소 물어보니까 바로 산술기화 쓰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6보다 크거나 같다. P는 6이야, 그치? 자, 나와 다를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 나는 우리 방금 내가 여기 이쪽에 있는 6번, 7번에서 설명했던 거지. 462번 할 때 나왔던 녀석이지. 이거 자체는 뭐 하면 되는 걸 알아, 이제? 아까는 얘를 오히려 내가 필요해서 곱했었지만 이제는 이미 곱해져 있는 상태네. 이 식을 정리해주면 뭐 나와요? A분의 4B, 괄호 왜 치냐? A분의 4B, B분의 A, 그 다음에 5.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두 녀석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면 써주면 2루트 4. 즉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전체적으로는 9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Q는 9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를 보게 되면은 이것만 보면 풀 줄은 안다. 뭐 해야 돼 저거? 모든 분수들을 싹 다 뭐 해야 돼? 하트 공식이라 부르지 이거. 뜯어야지.
그래서 뜯어보면 A분의 B, A분의 C, B분의 C, B분의 A, C분의 A, C분의 B. 순서를 살짝만 바꿀게요, 바로. 어떻게? A분의 B, B분의 A. 그리고 B분의 C, C분의 B. 그리고 뭐야? C분의 A, A분의 C. 그러고 나서 이제 얘만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 써주면 2루트 1보다 크거나 같대. 두 번째 녀석만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 써줘도 2루트 1보다 크거나 같대. 세 번째 녀석만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써줘도 2루트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도 최소값은 2고 얘도 최소값은 2고 얘도 최소값은 2니까 답은 뭐야? 6보다 크거나 같대. 그죠? 그러면 이 풀이를 딱 알려주고 나면 6번이래. 나 보기를 갑자기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생겨나.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산술기압 평균을 전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따로 써도 되면 얘만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써서 2루트 4AB보다 크거나 같다. 얘만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써서 2루트의 AB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다음 내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서 2 루트 4, 2, AB는 약분해서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풀면 답은 8인데요? 라는 의문을 갖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 답은 9야. 그럼 하나 질문을 해볼게.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따로 썼지만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따로 써서 곱하면 틀리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구분해봐. 왜 틀렸어요? 알겠는 사람. 얘는 따로따로 써서 답이 6 맞아. 답은 6, 9, 6 해서 뭐냐? 다 더하냐? 21겠네? 답 3번. 3번이 맞거든. 그럼 요 8은 도대체 왜 틀린 거야? 그거 고민 한번 해봐봐. 요거 하면 산술기가 끝나요. 이제 코시 하나 남았어요. 하빈 알겠어? 잘 모르겠어? 민석이는? 잘 모르겠어? 준혁이 혹시 아나? 유? 고민 중. 실제로 이거 틀린 거 물어보는 거 나옵니다. 마플에도 있어요. 서술형 문제 있어. 자, 얘기해볼까? 어느 하나의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연속해서 따로따로 써서 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얘의 최소값이 2잖아. 얘의 최소값도 2고 얘의 최소값도 2잖아. 근데 더했을 때 최소값끼리의 합이 최소값으로 나오려면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고 얘가 최소가 되는, 즉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3개가 동시에 만족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보면은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다. 결론이 뭐야? A제곱은 B제곱인데 AB는 양수일 거니까 A는 B거든. 그럼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도 찾아보면 B는 C야.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는 C지. 3개 다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네. 언제요? A, B, C 다 같으면. 그래서 최소값으로 2가 나올 때 얘도 2가 될 수 있고 얘가 2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의 최대 최소 그 산술기하는 여기서 최대 최소가 자꾸 최대 최소래. 최소값으로서 이 2루트 4AB가 나오기 위해서는 A와 4B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다. 즉 A랑 B가 같을 때잖아. 그럼 동시에 성립 가능해? 불가능해? A, B가 둘 다 양수인데 0이 아니고 양수인데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최소값으로서 얘를 갖는다면 그때 얘는 이게 아닌 다른 걸 가졌을 거야. 또 얘가 최소값인 이놈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얘는 다른 게 나왔을 거라고. 둘 다 동시에 얘네가 최소값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최소값들끼리 곱한 8을 갖겠냐? 8은 못 가지지. 범위는 맞아. 실제 나의 최소값은 9인데 8보다 크다라고 해도 맞잖아.
그치? 범위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최소값으로서 8이라는 값은 가질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의문점 해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어디서 책에서 물어보냐면 어디 있냐? 실제로 448번에서 물어보는 녀석입니다. 얘가 틀린 이유.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448번에 똑같이 나와요. 등호 성립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론. 만약에 이 문제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등호 성립 조건 확인 안 하고 있으면 다 틀려요. 다 감점.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해두자.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따로 쓰는 문제들에서는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을 다 찾아서 동시에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알았죠? 그거 하나 더 참고해놓고 그게 이제 내신에서 너희들 점수 까먹는 용도로 사용되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산술기한 진짜 끝났어. 도형의 활용 문제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와우, 좀 화나신 거야 뭐야? 좀 목 나가시겠다. 내가 저러다가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지금 목 소리를 못 지르거든. 갈게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공식 다들 알고 계시죠? 외워두세요. 두세요는 뭐야? 외워두세요. 그때 여기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얘도 증명 물어보지. 증명 너희들이 해오세요. 내일까지. 증명은 너희들한테 맡기겠음. 증명하면서 동시에 찾아야 되는 거 뭐? 등호 성립 조건. 요 두 개는 내일까지 한번 해와봐. 내일 마저 설명해줄게.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산술기하 평균과 함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결국에는 산술기하처럼 뭐 물어보거든? 최대 최소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주어지면 두 문자에 대한 합과 곱 중에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를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 여기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제곱의 합과 개수는 조금 장난치지만 그거는 산술기하에도 있었던 일이었지. 그치? 개수 장난은 어차피 산술기하도 똑같으니까 그냥 합이라고 부를게요. 제곱의 합과 합을 주고 나서 최대 최소를 둘 중 하나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면 그거는 코시 슈바르츠.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단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주어진 조건과 물어보는 녀석의 형태를 잘 봐. 그때 예를 들어서 제곱의 합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 그러면 코시겠지. A 곱하기 B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코시겠지. 근데 애매하게 물어보는 게 바로 뭐다? 합에 대해서 최대나 최소를 물어본다면 그건 좀 어려워진다 해야 되나 복잡해진다 해야 되나 아무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때 주어진 조건을 바라봤을 때 곱이 주어지면 당연히 코시고 산술이고 제곱의 합이 주어지면 코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애매한 문제 하나를 보여줄게. 너네가 그냥 칠판만 봐봐. 책 보지 말고. 뭘 보냐면 여기 없지? 어디 있더라? 뒤에 있나? 없네? 왜 없지? 행일에 있나? 아씨 없어. 요 문제 별표 쳐라야. 본 김에 458번 별표. 학교시험 단골인데 이거 어렵다. 458번 별표 치시고. 여기 없구나. 만들어줄게 그냥. 자 보자. 보기 들어봐. XY는 양수. 막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값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막 만든 거야. 자, 풀어볼래? 기기. 잠깐만. 최대값이다. 최대값으로 구할게요.
최대값이야. 자, 요 문제 잘 써두세요. 이거는 알았죠? 그냥 아까처럼 던져주는 예시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학교 시험 단골인데 마플이 없어가지고 써준 거니까 잘 기억해놔. 참고로 쟤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맞죠? 요 녀석의 풀이는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쉬운 풀이는 컷이야. 그래서 학원생들은 대부분 쟤를 컷이 써줘요. 컷이 슈바르츠. 왜? 1승과 제곱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주어진 거다?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때 뭘 구하기? 루트 2x와 루트 5y라는 녀석의 합의 최대값 구하기. 그래서 뭐야? 제곱의 합이 주어지고 합이 주어졌으니까 코시를 쓰러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2x 플러스 5y를 쓴 다음에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루트 2x와 루트 5y의 그냥 합이니까 앞에 계수 ab는 뭐뭐 곱해진 거지? 그냥 1, 곱해진 거지. 그리고 뒤에 제곱이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ab가 1, 1인 걸 알았으니까 1제곱, 1제곱. 야, 값 잘 만들었네. 그럼 28, 16이니까 요렇게 될 거고 제곱의 범위가 그러면 루트 2x와 루트 5y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 4보다 작거나 같고 범위를 구하세요 하면 이것만 하면 틀렸지. 0보다 커야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4가 맞는데 루트 더하기 루트라서 양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다로 좀 너희들이 바꿔주는 것까지 하나 더. 마이너스 4여도 틀리고 서술형이라면 범위가 없어도 틀리고 0보다 크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못 물어봐. 이게 컷을 이용한 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내가 시중 문제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때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면서 단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지 마세요라고 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왜? 교과서에서는 얘를 산술기하로 풀거든.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일단 너네가 합은 항상 최소로 물어봐야 되고 곱은 항상 최대로 물어봐야 되는 게 산술기하야. 근데 지금 합의 최대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야지. 그지? 그럼 산술기하를 쓸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녀석 색깔 살짝만 바꾸자. 루트 2x와 루트 5y가 있어. 그 녀석을 일단 제곱을 해봐. 제곱 속에 있는 놈이 양수인데 최대면 제곱을 해도 최대겠지. 그지? 그게 2x 플러스 5y가 나오고 2루트 10xy잖아. 그러면 얘는 상수 8이잖아. 그럼 다시 한번 질문. 흰색 녀석이 최대가 된다면 제곱을 해도 최대가 되는 거고 좌변이 최대면 얘도 최대가 되는 거라서 얘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xy가 최대면 되지. 그래서 곱의 최대로 넘어가는 산술기하가 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써주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루트 10xy 자체가 최대값이 나와버리네. 뭐예요? 4였지? 됐음?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16.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의 제곱의 최대값이 16. 그럼 얘는 4 하고 끝나는 거죠. 알았죠? 요게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한 풀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들 두 가지 한번 풀이 둘 다 보여줬어요. 객관식이다. 제가 빨라. 우리는 이게 제곱 관계에 있다는 거는 우리 많이 해왔거든. 보면 바로 알아. 수1에서도 했었고. 그치? 근데 산술기하를 쓰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본 겁니다. 맞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보여주고 싶은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